예, 주역 강의를 준비로 했던 청로 송부정 선생님. 송부용 선생님이 와서 뭐 들어보면서 맹자 같이 얘기하자고 했는데 온다 했는지 좀 안 오거든요. 그냥만 하면 또 이제 젊은 분이지만 그쪽 학자에 나서 의견도 들어보고 또 내 의견도 얘기를 하고 그러려고 속으로는 젊은 후배가 온다고 이렇게 깜짝 놀래갖고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했죠. 그런데 실은 그 전에 공부할 때 시작부터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시작 봤거든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공수. 예. 예. 그러니까 오늘 또이 정성 다해서 금생에서 가장 귀한, 가장 칭찬받을 만한 정성스러운 하루가 되기를 앞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주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맹자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보다 봤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 책이 가장 요점만으로 간결하게 쓰인 책인데, 근데 요 갖고 보면 본문에 충실해갖고 번역하고 있을 뿐이지, 여기 관련되어지는 실사부시하는 그 실천에 관한 문제나 역사적인 문제들이 이것만큼 정말 없단 말씀입니다. 이거 잘 됐어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정식으로 되어 있는 맹자가 가장 표준화된 책이 있는데 그럼 너무 딱 맞고 짜져 있어. 그것도 비싸고. 그걸 지금 앞으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그 복사를 다 가지시도록 아마 지난번 편에 나눠드리기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역시 오늘날에서 맹자는 다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책이 이것대로 제일 충실하게 그 번역을 해놓은 책이란 말씀입니다. 정리하는 책이요. 그래서 이 책을 그전에 뭐다 찍어갖고 옛날 공부팀장 나눠드렸는데 어느 정도 요 뒤에 가면 글씨가 작은 데다 어쩌가 몇가지 있어요. 그 책도 좀 보고 해드리도록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사람 온다고 그러고 어제 저 제사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저 몇 사람 더 오시란다고. 그래서 오늘 오면 오겠다 하고 대비를 하고 그러면 오늘 진도를 좀 다시 좀 중단시켜갖고 관련된 문제를 적어도 제 7장 이거는 7장에 관한 문제, 다시 말하면 55, 100%를 한다거나 또 연목구를 한다거나 한 문제와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 하고 생각했는데 안 와버리시니까 오늘 진도도 그냥 나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진도 나간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해서 자꾸 또 뭐 일정도 생기고 그래서 이 혼란이 왔습니다만은 실제 지금 오늘 어디서부터 해야 할 것이냐 생각해보자면 그동안 연목구와 관련된 문제, 뭔 문제 해갖고 앞에 서고 왔다가 비었다가 해갖고 특히 말하자면 그 호질이 얘기했던 대로 선왕 앞에 숲고 가다가 잡혀갖고 어디 갖고 하냐 이렇게 소 주기로 피 받아갖고 정에 때우려고 하는 호흡을 흥정으로 가요. 그렇게 지금 소가 지금 곡속하고 있는데 14페이지 가운데 나옵니다. 곡속하고 있는 곡속이라는 건 뭐냐면 죽으러 가니까 알면 덜덜 떨고 있잖아요. 짐승들이 죽으러 가면 죽으러 가기 전에 그 가서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죽었으니까 죽으러 죽이지 마라. 아무 죄 없이 죽으면 쓰겠냐 그렇게. 그러면 헌종하는 거 종에다가 피 발라갖고 종 새로 달라갈 때 제사 지내면서 폐기업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도 없지. 그럼 어찌 겁니까? 그럼 소 대신에 거기다 피 좀 바르라고 하는데 큰 소를 죽이면 쓰겠냐? 그러니까 명색이 잡아갖고 피 발라라. 그럼 그렇게 하랍니다. 그래 그 소문이 났다 그 말이. 그렇게 이제 백성들 알기로는 그 임금이 그 큰 종에다가 피 발라갖고 소피 발라갖고 제사 지내는데 소가 아까워서 그럼 안 죽이고 명색이 잡으란다. 그런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을 알고 있는 맹자가 어쩌고 그러냐 그랬더니 소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큰 소가 저 죽으러 간다고 이렇게 팔팔 떨고 앉아서 별 떨고 있고
대체 말하면 짐승들 그런다. 그게 죽을 때쯤 되면 그 슬픈 소리를 듣는답니다. 그 모습을 알고 있는 선왕이 그 피견받으라고 큰 소리를 주면 쓰겠냐? 명색을 대치면 쓰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세상에 임금이 서가운게 명색을 바꿔야겠다고 소문만 나버렸지만 맹자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임금님은 그 짐승조차도 죽는 것을 짠하게 생각하시는 인자의 마음이시니까 그 마음 가지고 백성 사랑하시니까 정치 안 하겠습니까? 막내로 잘 쓰셨습니다 라고 이제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선왕이 건달 같은 선왕을 딱 뽑아갖고 앞으로 당신 잘하면 큰 임금 될 것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람 만들려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선왕을 포섭해서 잡는 것인데 그 선왕은 지금 어떻게 보니까 기분 좋아하냐 세상에 자기 맹자가 인정이니까 그렇게 한참 얘기하다가 그 어떻게 백성들이 나보다가 소가 아까워서 인생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 맹자 선생은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게 아 짐승까지도 생각하는 따르고 생각하시는 그 인자한 마음이 있으신데 더군다나 백성은 오직 사랑 못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문제를 설정해놓고 완전히 제 선왕을 잡아갖고 완전히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각오를 갖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논리가 지금 이 장에서 나오는 다시 말하면 뛰어갖고 포섭해갖고 잡아갖고 앞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논리. 그 이 논리가 어디서 나오냐? 흡사히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임금 바꿔주고 해갖고 정통이 아니라 주관에서 된 다시 말하면 임진왜란 때 선조대왕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갖고 예를 들면 우리 일곱 같은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 전부 다 앞으로 큰 임금 큰 노릇은 연임금 순임 같은 임금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뛰어갖고 불을 엎고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집중시켜서 훈련시켜서 좋은 임금이 되라고 하는 방법으로 몰아가는 것이 말하자면 그것이 율곡 선생이 쓰고 있는 그 방법이에요. 그 율곡 선생이 쓰고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맹자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자면 서새끼는 아까운지 살린다고 해놓고 백성들을 굶어 죽고 가는데 어찌 할 것이냐 문제는 이제 조근조근 조자 갖고 사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 이 장에 들어있는 제 1권 7장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7장에 나와 있는 그 선왕을 딱 보습해갖고 큰 나라 다시 말하면 대도를 태특을 만든 요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태워놓고 그다음에 조근조근 조자갖고 지금 단계로 설명하는데 여기 말하자면 제 7장 거기 말하자면 10장은 단계로 끊어보자면 그 내용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이 18페이지 나와 있는 대로 그 이론을 어떻게 전개해 갔냐 하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이 귀요법, 귀육법이라고 하고 귀납법이라고 합니다만은 귀묵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것이냐 무슨 18페이지 그 중간에 해독편 제목부터 좀 봐야겠습니다. 실은 말하자면 요 대목이 쉬운 것 같지만은 제 7장이 있어서 아주 논리의 핵심 부분이다. 여기서 어떻게 잘 정리를 그냥 하다 보니까 이걸 체계화 잡아보려고 하고 싶은데 정통적으로 그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닌데 여기다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드리자면 변증법적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당시에 벌써 2000년대에 맹자가 변증법적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딱 올려놓고 딱 설정해놓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순 대목을 딱 쳐갖고 딱 고립시켜서 한 길로 가도록 뭐라 하느냐 하는 하지만 맹자의 이론의 제1차적인 피부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설명해 보라고 만약에 오늘 이 송선이 온다 하면 그 대목은 설명을 잘 못했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규묵법이라고 하는 이 오리라 유자로 이건데 그 중후한다 얼굴 유자로 설명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 대목에서 실은 설명을 해보자면 정명제 세워놓고 대조된 반명제 세워놓고 걸어갖고 논리적인 관계를 충돌시켜가지고 수없이 많은 오류를 돌려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귀유법으로 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딱 맺어가는 뭐를 논리를 말하면 제2차적 3단 논법을 1차적 3단 논법이 아니라 2차, 3차, 4차 논리 단계를
모수단 게 넣어갖고 그러면 전부 엮어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묶어버리는 논의가 여기 엄청나게 그 치밀한 논의가 2000년 전, 2500년 전에 맹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인데 여대목을 쉽게 설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순간 이 상황에서도 중국에서 논의하기 받지는 않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해하는 대로 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그래갖고 마치 소부동 선생님이 온다고 그렇게 이 핑계대고 이게 한번 연기를 줘보자 해갖고 좀 이런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살짝 넘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부터 보고 설명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습원단을 치고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랍니다. 14페이지가 제목이 나와 있는 것이 대과 소과 작은 잘못이건 큰 잘못이건 간에 이것들은 다 착오가 있는 것이니까 이 착오를 치밀하게 관찰해가지고 착오를 논리적인 모습을 지적해갖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가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과 소과도 도시 과착이니까 논리적인 착오가 오류가 있는 것이니까 그 논리적 오류를 지적해갖고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대목에서 옛날 지금까지 왔던 우리 한국 논리적인 오류, 상단론법적 논리 오류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던 양반들 옛날 구식 가문 하셨던 분들이 이 입장을 이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단히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그러면 어떻게 그 당시 저급 수준에서 맹자님은 이 점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리고 간단히 그래서 실제로 접근하는 14페이지를 대과 소과 그대목을 요것을 말하면 전체가 이것이 1권이기 때문에 1권에다가 번호를 문단의 번호를 맺자면 1-7로 한데 1-7이 그 다음에 7 밑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 문단 간단히 한번 써봅시다. 대과 소과 값에다가 1-7-1로 씁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넘기고 보면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면 핵심 무엇이냐? 그럼 짐승조차도 죽이는 것을 짠하게 생각하는 그 어질인자, 공자인 사상의 인자를 맹자인 사상에서는 더 세우는 것이죠. 어질인자가 아니라 이건 참을인자로 써갖고 불인. 어질인자는 뭐냐 하면 참지 못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참아 못하는 것이 그 불인 사상으로 내용을 바꿔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두 번째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어질인자는 전부 모두 다 합쳐갖고 좋게 잘해보자 뜻이라고 본다면 그 앞에 제목으로 되어 있는 해석에 되어 있는 16페이지 중간에 제목인 불인인지심이라고 하면 차마 독살스럽게 못하는 쉽게 말하면 차마 심장 칼을 죽이는 차마 짐승을 잡지 못하는 다시 말해 생명을 해코지하지 않는 것이 불인지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자는 참을인자가 무엇이냐? 참을인자는 참을인자는 불인이 아니고 인자가 안 붙어있으면 불인이 아니라 이는 뭐예요? 참을인자가 아니라 참아 모든 짓거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인은 뭐예요? 참아 모든 참아 심장을 칼을 못 찌는 것은 불인이고 참아 못 죽이는 것은 불인이고 죽여버리는 것은 이인이요. 그다음에 이 참을인자는 뭐냐면 독살스러운 인자라고 한다. 나쁜 짓거리 해도 너 찔까고 찔러보라 죽여보라 이런 것들이 여기 참을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을인자는 의지인자와 정반대예요. 그 뜻에서 여기서는 인자, 공자의 인사상을 한 단계 더 넘어서 핵심적으로 차마 독살스럽게 보다는 선심무발, 다시 말하면 이거 다른 말로 하자면 선성, 성품의 어진 성품에 관한 것의 핵심을 맹자님이 공자님 단계부터 분석해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 구체적으로 정리했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이 대목에 관한 것을 갖고 설명해 나가려고 한 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그 아까 말하면 제 7장에 관한 것을 앞에를 14페이지 1-7 1권을 7장의 1이라고 한다면 여기다는 16페이지에 나오는 그 제목으로 되어 있는 추광 선거 하여서 선거하면 수익이 무궁이다 한 대목에 와서는 다시 말하면 아까 의질인자를 불인 차마 독살스럽게 흔히 못하는 자로 설명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다가
16페이지에 나오는 제목 추광 선거 하면 수익이 무궁이다 한 부분들은 1-7에다가 앞에는 1-7-1이라고 붙였다면 여기 2-7 다음에 다시 2로 했으면 틀었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앞에 있는 장의 14페이지 내용의 지금 본문 속편이 되어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16페이지 밑에서 8째 줄 되어 있는 대로 원전 제목은 문장의 번호를 붙이자면 1-7-2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내용도 앞에서는 1-7-2에서 원문 설명하고 그 뒤에 그냥 영문으로 해갖고 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해 가면서 옛날 말하자면 원문이 말하자면 2000년에 90명자가 그렸다 한다면 현대 문장으로 현대 어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나가는 것이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나오는 영문입니다. 그걸 조금 더 보고 있다. 그리고 나서는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 그럼 제 생각에는 지금 그쪽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 대로 16페이지 불인지심 그거를 설명하다가 말았던 것 생각입니다. 그다음 17페이지 불인지심 본문 끝까지를 지난번에 하고 나서 그 후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를 아까 말한 제 7장의 2절이라고 한다면 다시 내기고 나면 한 장 내면 18페이지 보자면 그 다음에 17페이지까지의 내용들은 원시적인 과정을 싹 정리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이쪽은 논리학 내지 오류 검증에 관한 논리 체계를 만들어놓은 것이 18페이지 중간 나오는 해독편입니다. 그러니까 해독편은 그 앞에 있는 대로 16, 17페이지에 관한 내용, 그 앞에 나오는 대로 14페이지, 16페이지 앞에 있는 것들을 갖고 뒤에 맹자님이 몰아가려고 하는 논리 체계에 관한 것. 딱 좋은 놈을 내세워놓고 그 다음에 못을 지적해갖고 하나로 전부 통째로 끝납시키려고 하는 논리 체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 대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두 개의 명제를 정명제, 반명제라고 하는 명제를 더가지고 연을 가지고 통합 명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여대목이 지금 그 제목을 한번 봐보시죠. 거기 해독편 제2첫째 줄 칠판 글씨 쓰면 손이 흔들리고 다 이렇게 보면은 차에 여기 이곳에서는 맹자는 용적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시 나집상적 귀무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류 틀린 거 잘못을 바로잡을 유자로 되는데 여기서는 또 하나는 말하자면 얼굴 유자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 귀무법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모순을 제거하고 올바른 논리로 돌린다는 귀납법하고도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정명제와 반명제를 가지고서 두 개를 가져서 통합시키는 오류를 정리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이 짧지만은 맹자의 이론에 있어서 설득 논리에서 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중에 무엇이냐면 이제 어른 잘못이거도 애기들 잘못이거도 합쳐가 그러면 합쳐서 인간적인 대우하는 것을 몰아가는 그 뜻도 바로 말하면 귀율법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귀율법이라고 있거나 귀무법이라고 있거나 두 가지 양쪽 다 사전에 써져 있습니다. 이 대목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을 그 다음에 본론적으로 설명해 보는 것이 그 밑에 나오는 18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제목으로 되어 있는 주법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편리 상법 상법이라는 것은 생각상자가 정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도를 편리 한쪽으로 치우쳐 떠나갖고 만들어내서 법을 실천한다는 것, 실행한다는 것. 그 때문에 주법이라는 것은 행동이라고 한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갖고 법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이론을 전개한다고 하는 것은 연법 구호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한쪽으로 치우쳐 갖고
이 생각과 저 생각과 밀어붙이는 것들에 관한 오류, 논리적인 모순들을 맹자가 다 지적하는 방법으로 써먹는 것이 여기 말하면 앞에 있었던 그 우계 원 제목으로 되는 적속편, 이 해석편에 되어 있는 대로 보자면 바로 말하자면 논리적인 오류를 바로잡는 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한자로 되는 단어가 라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라집, 이름 라집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논리. 그 영어로 말하면 라틴으로 말하면 로직이요. 논리란 말이에요. 로직에서부터 나온 말을 라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논리. 평소에 말씀을 드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과 사람과 같이 있으니 말씀이고 하나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 원래 나온 로직입니다. 네, 논리. 다시 로직이란 말은 전체를 통합시키는 일관된 원리란 말이에요. 그 로직이란 말을 영어로 이제 한자로 라집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 문제 여기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바로 근본적인 이 방법에 있어서는 귀납법 내지 상단 논법의 이론 체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발전하면 3단 논법보다 조금 붙이고면 4단 논법, 5단 논법, 6단 논법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18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그 등주지사 등이 올바르게 행동해야 할 것은 일정 반드시 진역 거철 거주 반드시 힘을 다 바쳐갖고 거주 일을 완성해내라 하는 뜻으로 같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논리하고 논제를 중간에 딱 설정해놓고 그럼 그런 데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요즘은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옛날식의 조선조의 유학 갖고 설명이 안 돼요. 또 현대식인 논리학에 관한 방법을 은근히 밑에 넣어갖고 설명한 것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놈을 갖고 이제 한 단계 논리적인 모순이 있으면 명제의 그 모순을 발견하고 다시 정리한다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가갖고 다시 선왕의 헛된 욕심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방법이 바로 말하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짓을 억지로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될 수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너도 죽어야 안 된 것만이 아니라 잘못하면 피해가 커져갖고 너도 죽어야 그동안까지 설명한 것이 연목구호 논리라고 말합니다. 그 연목구호 논리를 여기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느닷없이 연목구호 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모순을 발견해갖고 차례차례 설명해서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것까지 몰아가는 논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여기 말하자면 맹자의 논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목구호까지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원래 여기까지를 지난번에 했던 것이고 연목구호에 관한 것을 다시 설명한 19페이지 영문 내용이 그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찬스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앞에 부분은 다시 한번 간결하게 결정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자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이건 논리적인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14페이지에 아까 말하자면 작은 잘못이건 큰 잘못이건 잘못을 오류를 발견해갖고 지적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14페이지 제목이 대과건 소과건 간에 모두가 과착 잘못이 있다. 잘못이 있는 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 얼른 경우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대목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자면 다시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제성이 느닷없이 문제를 제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제환공, 진문공과 같이 추조패에 들어서 그 대목은 무엇이냐 하면 왕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옛날 문왕무왕의 논리를 깨갖고 폐왕의 도를 바꿔치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지금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맹자님이 제일 꺼려하고 있는 선왕이라고 한 것이 수양도 안 된 것이 지는 한번 히트치는 왕 한번 해볼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대통령이나 나라질 근본 문제에 전혀 관여도 안 했던 사람이 느닷없이 갖고 대통령 하나 해보고도 비슷한 내용이 되고 뻥뜬 거죠. 그러려면 그동안에 그럼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아니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어째서 느닷없이 큰 왕천으로 생각만 해요. 그 말로 아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전하의 환복이나
진다나 문공과 같이 제후들 전부 불러다가 천자 이름 빚어갖고 물 바꾸려고 지가 천자 앞에서 천자한테 인사시켜갖고 사실상 천자로서 지가 한번 해보려고 한 것이 배왕이라고 한다. 이 배왕도를 하려고 한 것인데 나도 한번 내가 천자는 못 되지만 천자 권세행세 해버린다. 방법을 좀 배우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환경과 진문공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물어보니까 맹자가 든 소리가 뭐냐면 텀떡진 소리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도 몰라요. 나만 아니라 공자님 후기 제자들은 제환경 진문공 같은 사람들 그 사람도 있는지조차 모르요. 어째 그냥 가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노력해야 할 왕도 자기가 맡아야 할 신분권 역할을 해 관심도 없이 지가 천자 이름 빌려갖고 뽕잡고 건치 위들어 보려고 한 것이니까 나 그런 사람들 몰라요. 왜 모르냐? 공자님이 그런 사람 아니라고 같이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는 모릅니다. 라고 해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세상이 뭐 동작 아무도 안 해보고 느닷없이 그냥 검찰로만 해갖고 그냥 쭉쭉쭉 올라가갖고는 자꾸 천하를 자꾸 흔들어갖고 그 밑에다가 이 앞에 대통령 해먹은 사람까지 뭐까지 다 잡아 넣어갖고 그 탄핵까지 한다고 이 역할을 해나가면서 그냥 그거고 세상을 바로잡게 했던 사람이 느닷없이 나와갖고 지금 천하를 먹는다고 하니 그렇게 하면 천하 먹어도 되는 것이냐. 자, 쉽게 말하면 천자도 아니면서 천하를 먹는 방법이 뭐인가. 그것이 패도 아닙니까? 천자도 아니면서 천자의 권한을 갖고 천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나 이거 한번 해보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맹자님 하신 말씀이 그것은 해도 않는 짓거리고 너무 권세 빌려갖고 폼잡고 언론기관 빌려갖고 경찰기관 빌려갖고 폼잡은 것이 그 정도가 아니다. 그 대목에서 바로 말하자면 핵심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엄청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맹자님은 정도로 나라를 다스릴 각오를 하면 그건 왕도고 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요령 부려갖고 언론기관 뭐 세계 여론까지 뭐가 동원해갖고 패거전 동원해갖고 장난쳐갖고 권세를 휘두른다고 하는 것은 왕도가 아니라 패도다. 그러나 우리는 공자님과 그 제자들은 다시 말하면 정통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요령 부려갖고 패도갖고 장난치는 것은 그 교육의 대상에서 제거해버렸다고 한다. 그 교육의 대상에서 제거해버렸다. 요새 말하자면 부정부패에 관한 방법론적 대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세상에 발도 못 딛게 밟아버리자. 그래서 나는 그런 문제 들어보도 안 했으라고 입으로 때려본단 말이야. 이 춘추호패 전 칠문 그런 바로 말하자면 춘추 전국시대 위대 영웅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로지 천하의 평화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못된 짓거리를 해갖고 상황 막 요령 불려갖고 천자 권한 행세를 하고 누구도 하고 선거 끝나고 나면 여기서 지금 누가 선거 끝나고 누구 받을까 지금 그 밑에 들어가서 발발 떨어진단 말이야. 엊그제 어제 저녁에 보니까 세상에 그 광주고등학교 다닐 때그 전체 1등했고 서울법대 다녔고 또 내한테 때 독일어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한테 어머 은산 임산하고 다녔던 박주선이가 그 밑에 가서 그냥 쫄러 지금. 근데 그 박주선이가 대치관 전체적인 방향을 지금 딱 얘기해놓고 그 밑에 패들 요새 그 밑에 들어가서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박주선이하고 대통령 당선자하고는 아주 이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 그 언제 그래야? 그 생각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이와 같은 경우에 바로 말하자면 맹자께서는 그런 것에 너무 뽀짝거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도로 가야 하니 놔두고 방법 받고 요령 써갖고 주잡고 선거 때 뽀짝거려갖고 그런 것들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배우지도 않았고 공자님이 그런 거 가르치지 말라고 하셨다. 그 대목이 아주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령주의적인 방법이 전부 다 나쁜 짓거리니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대화가 끊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그런 방법이 아니고도 백성들 잘 다스리면 당신이 그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다시 말하면 제환궁 진문공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다 같이 방법 뭐 있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백성들 잘 다스리고 뒷바라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말하면 거기 주책줄
첫 제목에 나오는 넷째 줄에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하면 백성들한테 다스리고 하는 이 왕노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보민 이왕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가꾸면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뭐 요령부라고 권력투쟁 해서 하려고 합니까? 근데 뭘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중요 문제가 여기서 제목은 원문에는 14페이지 제 1절에 나오는 대로 바로 말하자면 넷째 줄에 나오는 대로 보민이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민이왕이라고 하는 대목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주석편에서 아주 중요 나누니까 그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위에서부터서 6째 줄 보십니다. 그 옆에 5째 줄부터 그러면 선왕이 물어봅니다. 도덕이 김양, 김마양 어느 정도 되어야만이 이와 같이 천하통일을 하고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왕노릇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덕이 어느 정도 돼야 합니까? 그 말을 나중에 설명하자면 이것이 왕도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왕도입니까? 라고 것을 물어보는 뜻입니다. 이것이 왕도가 무엇이냐? 그것이 보민이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왕도 말만 했지만 왕도는 이와 같이 14페이지 우기에서 10째 줄에 있는 대로 즉 본문 넷째 줄, 5째 줄에 있는 대로 보민이왕 하고 나면 막지 능어야 누구도 이렇게 백성들 지지를 받았고 백성 도와주고 왕도 선 사람을 누구도 와서 억지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보민이왕이 그럼 막지 능어지 여 대목이 바로 맹자님이 얘기하는 왕도 정치 핵심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15페이지 와서 풀어서 이 얘기하는 주석편을 보자면 여기서부터 8째 줄 되면 나와 있는 그 앞에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 천하통일이라는 것을 백성 다스린단 말이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맹자설 그 대목이 이제 여기서부터 15페이지 8째 줄 보십니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일체 위요 양도 백성 안거 다급면 저양으로 그 통일 천하면은 지 원류수 능구 조당용 어떤 사람도 누구도 감히 막아낼 수가 그 사람은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말은 바로 왕도정치 핵심을 그 앞에 줄 있는 대로 일체 위료 노백성 양노백성 안거 낙법이라고 말로 빼놓고 있다. 이어서 이선님 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 공장이 아무리 시작된 소리 언급이라도 바로 가분이 일체 그 앞에 있는 대로 말하면 바로 백성들 보민이왕이라고 단어를 이렇게 멋지게 풀어놨단 말이다. 그러니까 바로 말하면 일체 오로지 한가득에 모든 것을 하나로 뭉쳐서 위료 양 백성 양은 식이장장 하얀 장자인 양 노백성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첫째 안거 편안히 살게 하는 것이죠. 정치 기본적인 사회 안정이 안거 그리고 두 번째가 다급 지가 할 일에 대해서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듣게 나가죠. 그러니까 안거 다급 두 개 빼놓고는 왕도가 없잖아요. 세상에 이 분장을 보다가 진짜 넘어가 버린 게 땜도 말 것이 아니라 여기 아주 그냥 여기다 썩을 쳐놓고 비랑방에다 썩을 쳐놓고 외화버리면 썼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면 일체 위료 양도백성 안거 다급 이것이 바로 말하는 왕도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짧게 어떻게 그럴 수 번역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맹자일 때는 2500년 전에 한 얘기가 바로 뭐냐면 바로 말하자면 보민 백성도 보민이란 말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보민을 풀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만 안거 낙업을 보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오늘 지금 저 사람도 누구 온다고 사람도 안 왔지만 어느 나라만 여기 꼭 한번 퇴치고 싶어서 족수어는 이 말 꼭 말로 한번 보라면 2번, 3번, 10번 씹으면 그것이 최근 다음에 나온 대로 식불이 밥집 잘 씹으면 가만히 갈수록 거기서 진짜 맛이 나온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최근 다음 얘기란 말이에요. 있다 보니까 맹자 다 뒤에 알려온 대로 요거만 갖고 전체 맹자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는 위료 양도백성
꼭 해야 그 일체는 모든 것을 그만두지만 유일한 목표는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안거 서로 믿고 편안하고 지기 사는 데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안거예요. 서로 불안한 생각이 없는 것이 안거고 편히 살고 그리고 나가 지할 일에 대해서 자기 소업 다시 말하면 산업에 대해 자기 밥벌이 먹고 살 일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면 안거 나가 너 백성 안거 나가면 말로 이것이 왕도다. 요거 빼놓고 무슨 놈의 제환금 진문금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대목을 앞에 때리고 있어요. 그렇게 여대목을 앞에 있는 제환금 진문금 그런 것은 공자님이 가르치도 않은 말도 한 적이 없지 라고 해본 것을 강조했듯이 요거 딱 대조가 되니까 화를 비춰졌죠. 이 맛을 알면 이것이 맹자 맛을 안 것인데 이 맛을 모르고 그날 옛날 문자만 갖고 민비 번이고 뭐고 그만 하고 앉았으면 아무 생각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있냐 이렇게 한 사람한테다가 누가 건들겠냐 그래서 취 그렇게 되면 취 원루수 누구도 뭘 빼고 누구도 능구 조당로 누구도 그 사람 이 백성 살리고 있고 안 그나가 거기 한 사람을 방해하려고 하는 놈은 어떤 놈도 뭘로 방해할 수 없고 나서 깨끗이 하고 다닐 성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제환공 진문공같이 폐왕도로 설 놈이 설 자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누가 문제를 했고 지금 왕도가 시행된데 폐왕이 설거 여기가 있냐고 말이야. 이 대목을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다 설명해보잖아요. 예, 형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짧은 문장으로 이 백성들한테다 안거 나가 허게 하고 자기 할 일 하고 있는 이 왕 놔두고 무슨 놈의 제환금 진문공 같은 거 처장왕 같은 거 던치걸 해갖고 못 던치걸 했는데 나오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이론의 첫 이상국가의 첫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이 다음에 나온 것도 이제 저 뒤에 가면 이제 이상국가론 토마스 무어를 비롯해갖고 이루어진 이상국가론 이론이 나오고 실은 맹자가 이상국가를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상국가 만든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죠. 그런 다음에 쓰는 거더라고. 그 대목을 설명하고자 해서 오늘 특히 이 대목을 다시 글자 문장 앞에다가 그냥 동그라미 4개씩 5개씩마다 쳐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만 듣고 나니까 아까 말하자면 설거도에 자기도 지금 제왕공 진문공처럼 폐왕도 해갖고 폼도 잡고 각시지도 하고 다니고 넘고 뺏고 하고 싶었던 제 선왕이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제 제왕공 진문공 안 해보고 그 여기 있는 데들 왕도 한번 해보려는데 왕도 어찌 겁니까? 한 얘기로 바로 넘어간 대목이 이제 이 순간에 바로 제선왕이 맹자한테 설득된 것이 바로 나타나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맹자한테서 한순간에 넘어가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14페이지 본문으로 가서 보자면 약과인자도 가히 보민호제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보민호제 백성을 보호해갖고 왕도 설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말로 물었죠. 이것이 원문이고 15페이지 넘은 보십시다. 아까 거기 말하자면 백성들을 안도 나가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고 제선왕이 이제 물은 것은 이제 현대문으로 번역한 것이 그대로 보자면 그러니까 15페이지 아까 그 밑에 줄입니다. 연측 줄입니다. 그다음에 제선왕이 선왕이 물어보기를 상아도 저양적 인면 능구 양도 백성 안거 나건마 저 같은 사람도 저양적 앞에 얘기한 대로 일체를 백성도 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만 저양적인 이런 사람이 된다면 능이 할 수가 있냐? 양도 백성들로 하여금 안거 나가고 하게 해서 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까? 그 말씀이 뭡니까? 나도 그러면 폐도가 아니라 그것을 왕도를 실천해 볼 수가 있을 것일까요? 라고 물은 것입니다. 세상에 그 벌써 순간에 맹자한테 설득당해갖고 제 선왕이 그러면 선생님 저도 그러면 한번 왕도 공부 한번 해볼까요? 나 같은 거 왕도 해보니까 문장을 봐서
아주 두 문장 속에서 벌써 맹자한테 제 선왕 같은 건달이 설득당해갖고 저도 왕감을 해보고 싶다. 이것이 바로 맹자의 맛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 보십시오. 아무요 맹자가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아무요 본문에서는 가라고만 써졌는데 여기서 번역문에서 보자면 아무요 너무 그럴 수 있죠. 능이 가능하죠. 능이라면 능이 가능한 말이 예스 파시블이라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나서 선왕이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선왕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저 앞에 16페이지 15페이지로 갈 거있다. 아 보자면 그렇다면은 빙 증망 하여야 증망은 무엇이야? 어떤 이유 뭐 어떻게 하여서만 왜뭐 때문에 무엇으로 말이 빙 증망하여서 지도 아도 능구이 나도 나 같은 사람도 어째서 이렇게 이와 같은 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당신 선생님 아시오? 라고 해갖고 그 당신도 물어보지도 않게 그놈에 대한 근거를 물어보는 형식으로 해서 자기의 내면에 있어서 장점을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꼬이면 이제 맹자님이 싹 꾸덕을 몰아가면서 걸려든 것이지. 그렇게 맹자님이 옳다도 걸렸구나 해갖고 그러다가 그럼 당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 마음속에서 짐승도 사랑하는 마음이 아까 말한 공자님은 여진자로 썼는데 이것은 맹자는 뭐냐면 불인 참아 독살스럽게 못하는 마음 세상에 소 한 마리 죽여갖고 폐발갖고 정치려갖고 정체사 치려고 할 때 소 죽이려고 하는 것도 저도 짜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면 소도 죽이는 것이 아까워서 짜는 사람인데 백성 사랑하라고 하면 못하겠냐 그 대목으로 딱 유도해갖고 완전히 여기서 논리 보면 거예요. 맹자님한테 재산에 걸려들었지. 당신이야말로 진짜로 할 사람이요. 그래갖고 그 왕을 바로 요순이 되려고 하는 왕으로 방향을 바꿔버리는 논리가 여기 속에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맹자의 근본 문제가 다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맹자의 성선설 입장을 공자님보다도 훨씬 논리 정연하게 습득시키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어떻게 그런 사람 될 수 어째서 습득했습니까? 물론이죠. 내가 어떻게 습득했습니까? 그러니까 공자님 맹자님 무슨 말씀이 그다음부터입니다. 맹자설 아증경청 내가 앞서서 정청 앞서서 경청 들어왔습니다. 이 글을 들어봤습니다. 무엇이냐? 호줄이라고 하는 당시 보좌관이 호줄이 고소 내한테 설명하기를 더 고소 과아 나 설명이 지금 뭐냐면 한 사건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 대목이 이제 다시 말하면 꼼짝 못하게 제선왕도 맹자님의 성선설 그다음에 불인지심 참아 소 한 마리도 더 나아가면 명생이 한 마리도 도가지 콱 칼로 찔러버릴 수 없는 인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홀로 해석해서 당신이야말로 인군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증경설 이 앞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경은 지날 경자니까 지나갔습니다. 호질이라고 하는 당신의 보좌관이 고소과 나한테 고소라면 자세히 설명했단 말이에요. 나한테 자세히 설명했던 바가 있습니다. 한 사건을 그것이 뭐냐면 이것은 바로 말하자면 시설 대왕이 인이 유일천에 대왕께서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선왕이 일천에 하루 어떤 날에 좌대 대전 큰 집이니까 큰 뭐랄까 큰 건물이니까 청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큰 집 앞에서 대전 앞에가 앉아 계셨습니다. 좌제 대전 큰 집 앞에 계셔서 백성들 둘러보고 계셨는데 그런데 대전상에 계셨는데 유인이 견착구하여서 종전하로 주가 됐다.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서 종대전하 그 큰
사랑채 큰 예청마루 큰 광복 그 임금 계셨던 그 건물이겠죠. 그 사무실 대청 큰 건물 앞을 그 밑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나가고 있는데 그놈이 끌려간 것이 뭐냐면 지금 죽으러 간 것인데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를 보고 계신 임금이 보고 계셨는데 닌 간도료 그때 임금님 당신께서는 간도료 그 소를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리고는 소를 보면서 곧바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냥 소한테 물어보시기를 속구가 나와 물어보시기를 하우 예 견도나리니 그 소를 끌고 견딘 소를 견도 끌고 어디로 나리니 어느 곳으로 나리는 소음자기 어디로 소를 끌고 가느냐라고 물으셨다. 그러니까 견우적 이 대답 소 끌고 가는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준비 살려 취혈 개종 준비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살려 이 소를 죽여 가지고서 취혈 피를 뽑아 가지고서 새로 맺는 종 걸기 위해서 뭐라 버려진 데 보기 있죠. 종 껍데기 무게다가 피를 발라갖고 종 달기 위한 제사다. 피 발라갖고 이 새로 맺는 종 타는 제사에 개종 종 타는 데다가 그 준비하려고 피 받아 그 종에다 바르려고 하는 준비를 위해서 소 잡으려고 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닌 변설 니는 이제 임금을 말은 예명을 쓴 것이니까 그때 어른께서는 임금님께서는 당신께서는 곧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방뇨 타는 영어로만 이토고 해당한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 그 남자 그 여자 그때 그것이 타에 그 소를 방뇨 끌고 가서 죽이지 말고 풀지 말게 죽이지 말고 풀어줘라. 방뇨 타는 이제 명령 의미로 하는 것이니까 그 풀어줘라. 이유는 무엇이냐? 그다음에 불인심 간도 나는 인은 마음 참을 수 있는 마음속에 참아내는 것인데 불의는 도저히 마음속으로 견딜 수가 없다. 참을 수 없단 말은 견딜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것을 견딜 수가 없구나. 불인심 무엇이냐면 간도 그 소가 소 끌고 가는 것을 보니까 간도 소를 보니까 어떻게 했냐? 소는 뭐냐면 나 해파 그것이 뭐냐 해코지를 당할 것을 파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 말이에요. 지가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갖고 발두적 양자 발두란 말이면 나타낸단 말도 되지만 두는 뭐예요? 덜덜덜 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두란 말은 온몸 뚱아리를 덜덜덜 떨고 있는 양자 모양을 내가 도저히 뭘 위해서냐? 그러면 해파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을 수가 보면서 참고 있을 수가 없구나. 견딜 수가 없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님 앞에서 소가 죽으러 가면서 벌벌 떨고 아마 울음소 냈겠죠. 뭐 그랬겠지.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임금이 견딜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렇게 그럼 죽이지 마라. 말을 방뇨 타파 그럼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안 죽으려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짜르게 죽이지 마라고 임금을 해봤단 말이야. 무슨 그러면 이제 소 끌고 가면 어쩔 것이야. 그러니까 소 끌고 가면 그 다음 한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소 끌고 나한테 임금이 한 말이 치상 그 모양이 흡사인 이제 털끝만큼도 죄가 없이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데 과각 끌려가서 각 이 피처의 사형이냐 끌려가갖고 죽음을 당한 모습을 내가 도저히 아무 죄 없이 끌려가서 죽음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이니까 이것을 내가 그리고 그 때문에 소가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내가 차마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임금님이 소 끌고 간 놈한테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우적인 속 긋고 간 놈이 다시 임금한테 물었단 말이야. 견우적인 길을 뭐냐 하면 나 그러면 나치 그러면 부재종료마 그러면 소 잡아갖고 피 받아갖고 뿌려갖고 종 다는 일을 종제사에 종제사 피 받아갖고 바는 종사 제사 지는 일을 그러면 중지시킬까요? 부재종이니까 그 제사 지지 말라고 할까요? 라고 이제 반대 의견을 딱 던졌어. 그러니까 그 큰 종 달라고 할 때까지 오지게 많이 해가 지가 공사해서 했겠습니까? 근데 그건 못하고 할 수 없어. 그런 얘기가 인설 임금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증마 가이 부재용이 그 공들여 갖고 종민들어 갖고 해놓은 놈을 무엇인가 뿌려 갖고 종 달기로 한 제사요. 종다는 제사 절차를 그만둘 수야 부재 종 제사 지내는 것이야 그만둘 수야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다. 그렇게 그만둘 수가 있겠냐? 그럼 어찌되냐? 그러니까 영양 대체우파 이럴 때는 피만 좀 받아서 뿌리면 되는 것이니까 용양 대체 양을 끄집어다가 면생이 가지고 와서 대체우 소 대신에 끄집어 와서 면생이로 소 대신 쓰면 어쩌겠냐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한 말이 부지도 원류 저건사 이런 일이 있으셨는지 없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라고 선왕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선왕은 이 말 대답한 말이 유적건사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대답을 했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맹자 걸렸다. 이제 맹자 돈이 걸렸던 것이 그전보다 맹자는 이 기회에 계산하고 선택신 것이지. 그 다음 뭐냐면 빙대왕님 대왕 당신께서 근거로 한 빙자해서 이유를 해서 근거로 해서 말이요. 대왕이 유적건적 인심 이렇게 이와 같은 이러한 저양적 이와 같은 인심 어진 마음 짐승 죽인 것도 차마 독하게 못하는 마음이 어진 마음이에요. 이와 저양적 어진 마음은 시가이 통일천하요. 천하를 통일을 만다 온 천하를 통일천하를 만다 다스릴 만다 말다. 이런 마음 가지신 거 보니까 천하를 가이 왕께서 다스릴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소 하나로 죽이기를 짜는데 모든 양반이면 백성 다스릴 거 아닙니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노 백성들은 청설 적건사 노 백성을 꼭 늙었단 말이야. 모든 백성이란 말이야. 일반 백성들은 청설 적건사 이 일을 얘기 듣고 나서 적건사 하고 나서는 인위인 시 인색. 그런데 사람들 백성들은 뭐냐? 소 죽이라고 함께 소 죽이지 말라고 소 아까워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백성들은 들은 대로 본 대로만 생각하니까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일을 듣고 나서는 곧바로 모두가 임금이 위인색 소 죽인 것에 대해서 소 아까워해서 죽이지 말라 한갑다라고만 얘기를 한다. 그럼 이제 설정을 이렇게 해놓고 반대 사실 가지고 또 그놈을 이제 반정하는 거지. 그것이 맹자가 이루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보시면 바로 당신은 이와 같이 백성들을 보기에는 소 아까운 게 죽이지 말라고는 소 아끼는 생각만이 백성들한테 보이지만은 그러나 각자는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당신께서 부시 인색 그 소 아까워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소만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시 이시가 나온 용법이죠.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요. 그것이 소 아까워서가 아니라 인위 불인심 참아 죽이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참아 죽이는 것을 죽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한 것이다. 소 아까워서가 아니라
죽이는 것을 못 견디기 때문에 했다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이 대목까지를 해갖고 당신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죽이지 않고 죽으려고 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까지 보겠다. 그러니까 선왕이 듣고 나서는 이제 그렇죠. 난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차마 죽이는 것은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실 분명하게 유적 노백성 눈앞에 나타나 있는 백성들은 뭐냐면 저양인위 인위 내가 아까워서 그런다고 나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렇게 알고 있지만 불과 그렇지만은 암은 제 나라 그래서 내가 제 나라의 왕인데 우리 제 나라에서 수년 불대 대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은 비록 큰 나라 아니라고 할지라도 증마회 인색도 사 일득 일두 우적 정권이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어찌 내가 감히 이 증마 회 인색도 사부득이라면 던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못할 것이냐. 어찌 내가 부득 일두 소 한 마리를 아까워서 던지지만 차마 죽이지 말라고 그냐. 소 한 마리 하나를 이 사부득 던지지 못할 수가 있겠느냐. 그 소 한 마리를 던지지 못할 정도로 내가 인식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대목이 이제 다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아는 실제 시 불인심 나는 실제에 있은 차마 불인심 차마 해보라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요. 그 뭐냐면 간도 타 그 속 끓고 가는 것을 보면서 해파 즉 발부적 양자 지가 죽을 거 해파는 거 죽음이 두려워서 말이야. 해코지하는 것이 두려워 해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득발득 발죽 이 벌벌 떨고 있는 발장 피발자고 죽자는 벌벌 떨 죽자입니다. 그래서 발두적 양자 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내가 차마 그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상 이것은 말하자면 그 모습이 보기 흡사히 말하자면은 그 뭐냐 그 소설이 무죄 흡사히 무죄 털끝만큼도 죄가 없이 소 잘못 없이 죄가 없이 그다음에 과각 피 판처 사형 격량 끌려가서 처사형 죽음을 당하는 한 모습을 내가 보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소위 이것은 용양 내대체 타는 우여의 소위 그래서 명생이를 소 대신을 써라고 내가 했던 것이다. 소 아까워서 한 것이 아니라 차마 소 죽으려고 발발 떨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한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맹자는 이제 마음대로 한 것이 그렇죠. 근데 백성들이 본인대로 한 것이니까 이 대목까지 설명하자면 이 대목까지로 설명해 가면서 중요한 내용은 맹자님이 딱 그 선왕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마음만 딱 올려주면서 그래서 너야말로 잘 다스리면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사람만 죽이는 것도 아까워서 모든 사람이 백성 굶어 죽게 만들겠냐? 그러니까 서도에 끼는 사람이면 그 마음은 백성도 더 있길 거 아니냐? 그 마음을 유도하기 위한 대목이 여기서 말하자면 맹자의 논리인 것은 없고 아까 설명하다 말했던 1차적으로 그 차는 변직 논리의 1차적인 명제를 좋은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다른 모순에 있어 그러면 깨버리려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가는 자기 스스로 제 선함의 겉으로 보기 좋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갖고 있는 모순점을 또 붙여갖고 그놈을 깨갖고 무슨 말이냐 그것만 하고 진짜 백성들 살리는 일을 왜 안 하는 얘기를 나버리기 위해서 지금 유도해가는 함정 논리가 밑에까지 있는 거죠. 이런 대목을 잘 체계적으로 설명해가면서 이것을 가능하면 이 논리를 사회과학이나 현대학문으로 보자면 다른 것과 연결시켜서 보자면 엄청난 새로운 시대 다시 말하면 민본주의 이런 정책 이론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좀 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보고 좀 있다 쉬었다가 차 한잔 드시고